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익숙하신 분입니다. 네, 오랜만에 진주쌤 나와주셨는데요. 네, 진주쌤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주쌤입니다. 저희 목동 진주쌤 오늘 출동하셨는데요. 무슨 일로 출동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사이에 네. 제 책이 또 나왔어요. 선생님! 네, 지난번에 선생님 책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 문제집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죠? 지난번에 이제 학부모님들을 위한 수학 이야기를 다룬 책이었고, 네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 미취학부터 초등 저학년 친구들을 위한 문제집입니다. 아, 어떤 문제집인가요, 혹시? 지금 이제 7살 첫 수학 시리즈라고 이지스에듀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이제 그 네. 시리즈의 이제 한 권이에요. 그래서 동정과 지폐 세계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 좀 어린 친구들 네네. 실제로 아직 막 수학 많이 배우지 않은 친구들도 우리 실생활 속에서 동전, 지폐 이런 네. 돈을 활용해서 수학 감각 좀 익힐 수 있도록 네. 집필을 한 책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초등 저학년인데도,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데도 아이들 수학, 많이 해야 되나요? 근데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시지 않아요? 아니, 뭐 난리 났던데? 막 7살짜리인데 막 구구단을 막 외우게 하고 막. 네, 난리 제가 났던데. 사실 이제 그 목동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희는 이제 선행을 그렇게 지향하는 채널은 아니지만 제가 종종 말씀은 드리죠. 그러니까 뭐 대치동이라든지 학군지에서 어느 정도 선행을 하고 있다. 이것들을 좀 인지하실 필요는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초등 저학년 그리고 그 미취학 아이들이 지금 대치동에서도 아주 굉장히 핫하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요새 학군지에서는 사실 이제 사교육의 꽃 네. 몇 학년인 것 같아요? 사교육의 꽃. 그래도 저희 때는 한 초3 이 그죠? 정도 돼야 우리 되지? 큰 아이들 네. 때만 해도 초3, 빠르면 2학년 이랬는데, 네. 실제로 이제 요즘에 학원가들 사이에서 타겟은 그 사교육의 꽃은 7살. 네? 7살. 왜냐면,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할 말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점점 이제 학원가들도 좀 어려워지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제 연령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들 초등 과정만 해도 사실은 교육과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1학년, 2학년, 네. 3학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이가 선행을 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몇 년을치를 선행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 어느 정도 알고 이제 하고 계세요. 그렇죠. 뭐 만약에 2학년이면 5학년 걸 하고 있다 그렇지. 그러면 내가 3년 3년치를 선행이다. 나가고 네. 있구나. 되게 빠르구나. 아니면 선행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우리 아이가 3학년이니까 그래도 3학년 학습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지금 현재 잘 가고 있구나. 네, 맞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좀 있지만 이게 이제 미취학은요.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쵸.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시장이 사실은 정말 혼란 속에 엄마들의 귀가 정말 팔랑팔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딱 시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하는 건 네. 아니고요. 근데 선생님이 굉장히 솔직하게 항상 이야기해 주시니까 솔직히 초등 저학년 때 뭐 사고력 우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네.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초등 저학년 때 어떤 학습을 조금 수학을 개점을 했을 어디까지 때 기준을 좀 잡으시는 게 좋으실지에 맞아요. 대한 가이드는 네네. 제가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렇게 막 미취학 아이들한테 네. 너무 과열돼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고 또 특히나 어머니들이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구나. 이걸 좀 맞아요. 느꼈을 네네. 때 제가 사실 누리과정이라고 사실 유치원 아이들도 미취학 아이들도 나라에서 정해놓은 교육 과정이 있긴 있죠. 맞아요. 있어요. 근데 아마 찾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그런 누리과정을 어머니가 막 다 찾아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는 쉽지 어렵죠. 않죠. 네. 그리고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누리과정의 유치원 수학 7살은 어디까지, 6살은 어디까지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누리 과정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는데 그게 한 2015년 교육과정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때는 만으로 3세, 4세, 5세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 5세, 6세, 7세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수학, 뭐 수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면 좋다라는 연령별 가이드가 있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실제로 2019년 이제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다 통합이 됐어요, 연령이. 그래서 만으로 3세에서 5세,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5세에서 7세 아이들 그냥 다 통합으로 요 정도까지만 알면 된다라는 가이드가 있긴 있는데 그걸 제가 살짝 뭐 알려드리면 실제로는 7살까지는 숫자 20까지 인식하고 우리 아이들이 구별할 수 있다. 요 정도예요. 수화 연산 쪽에서만 보면. 근데 이제 그럼 우리 아이가 20까지만 알아도 지금 해당 연령에서 알아야 되는 우리 아이의 수학 인지 능력은 그 정도가 평균치인데 네. 막 벌써 옆집 애는 구구단 외우고 나온 쌤 한데 지금 큰일 났다 우리 늦었다 이렇게 이제 막 불안한 마음에 엄마들이 그 구구단은 사실 교육과정상으로 2학년이잖아요. 이미 초등 덧셈의 2학년. 원리를 다 알고 그쵸. 그 다음에 곱셈의 원리를 들어가야 되는 학년이 2학년이고 근데 그냥 암송만 하는 거죠. 노래 그런 외우듯이. 식으로 이제 빠른 뭔가 이제 어머니들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우리 아이의 연령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더 이제 불안한 마음에 이제 막 시키시는 경향들이 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교육과정의 방향이 사실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이렇게 미취학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은 생활 속의 수학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방향도 그쪽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어머니들께 뭐 강의를 한다거나 뭔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릴 때도 1, 2학년까지는 막 교육과정 문제집 막 풀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3학년 이후부터 교육과정의 문제집 풀리시는 건 좀 권하고 그 전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수학을 접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교과 수학을 그때 하라는 거고 그럼 그 전까지 할 게 없으니까 사고력 수학 시장이 엄청 커진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 사고력 요새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점도 있어요. 교재가 너무 다양하게 잘 나오니까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얼마든지 충분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 아이들 이 공부라는 인식 없이 그러니까 그쵸. 수학이 맞아요. 너무 어렵고 힘든 과목이다라는 인식을 처음부터 심어주는 건 저는 정말 너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는 좀 생활 속에서 재미있게 수학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새로 만드신 책이 여기 뒤에 있는데 네. 아니 이거야말로 정말 생활 속에서 애들이 그죠? 사실 왜냐하면 숫자를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20까지를 이렇게 숫자로 세고 그다음에 그 100까지 세는 거 어려운데 당연히 어렵죠. 100원, 200원 하는 그런 그렇게 돈으로 이제, 이렇게 그죠? 화폐로 약간 바꾸면 지금 이거를 지금 선생님처럼 네. 여기 이 책에서 이제 좀 제가 강조해서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제 동전이면 이제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맞아요. 10,000단위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세 자릿수, 네 자릿수에 더하기 빼기를 엄마들이 막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건 절대 금물이고 사실 이 책은 뭐 내용 이렇게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쉽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1부터 10까지만 알면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는 책이에요. 1부터 왜냐하면 10까지만 이거를 알면.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 세 자릿수의 덧셈 뺄셈은 네. 3, 4학년 이후 고학년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접근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덧셈 뺄셈의 원리를 지금 아직 다 배우지 못했더라도 그냥 100원이 한 개면 100원. 두 개면 얼마야? 200원. 세 개면 얼마야? 300원. 이렇게 숫자가 1, 2, 3만 알아도 100원, 200원, 300원. 자, 1,000원짜리가 한 장이면 1,000원. 두 장이면 2,000원. 약간 1,000원, 2,000원은 한글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한글 같은 느낌이고 한 개, 두 개, 세 개, 한 장, 두 장, 세 장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카운팅을 해주면 이게 훨씬 뭐 숫자를 10까지만 알아도 충분히 이런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도 되게 신기하게요. 숫자로 10 더하기 10 더하기 10이 30이라는 거는 어렵지만 자 10원 3개가 30원이 아니고 되게 쉬워요. 이게 돈으로 자본주의 사회. 돈으로 뭔가를 네. 계산을 시키면 굉장히 쉽게 빠르게 받아들여요. 그 본인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는 것 있으니까, 같아요. 애들이 그죠? 되게 신기한 게 어렸을 때 세뱃돈 주면 정말 칼같이 알아듣더라고요. 네. 그 뭐 이게 초록 색깔과 황금 색깔 큰 돈 고르는 거. 아니 이게 실제로 제가 여기에 그 세뱃돈 이야기도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 우리 세뱃돈 가지고 돈 계산하는 거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거 이제 형아들은 어떤 거 하냐면 아직 돈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 네네네. 자 내가 1,000원짜리 3개 줄게. 오, 10,000원 하나랑 바꾸자. 맞아.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동생들 당하지 말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도 이제 어, 빨리 책으로 돈에 대한 개념을 좀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어머니들도 신용카드 많이 쓰시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돈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실물 돈을 네. 지폐를 정말 실생활에서 보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생활 속에서 강조했는데, 자, 마트 가시면은요, 그 마트는 정말 우리가 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에요. 왜냐면, 음료수 코너 가면 우유, 맞아요. 들이 나오죠. 들이도 볼 수 야채 있구나. 코너 가면 자 크기 비교할 수 있죠. 네네네네. 뭐 길이 비교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돈 가지고 계산하려면 자 우리가 이 책을 한번 돈의 개념을 알았으면 뭐 10,000원이면 10,000원, 1,000원이면 1,000원 아이에게 주고 자 요걸로 네가 살 수 있는 거 골라와봐 하면은 돈 계산 빠르게 되거든요. 자기한테 이익이 잔돈이 있어야 되거든. 얼마까지인지는 계산을 못 하더라도 내가 이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거를 고르는 거는 정말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그러네요. 생활 속에서 수학을 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교재를 나는 한번 써보고 싶다 해서 나온 책이 이 책이고요. 이게 사실 주말에 여러분들 이번 주말은 도서관 가지 마시고 슈퍼 마트? 한번 마트 가셔가지고 근데 애들한테 실제로 돈을 줘보고 그게 어느 만큼 네가 살 수 살 수 있는지 그 있는지. 경제관념도 그렇죠. 좀 심어줄 수 네. 있네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코너마다 심부름과 용돈 코너가 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방슬기, 걸레, 빨기 요런 거 하면은 뭐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이제 요런 것들 심부름 실제로 해서 내가 돈을 벌어보는 네네.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좀 다양하고 재미있게 교재를 좀 집필 해보려고 했어요. 너무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이게 보니까 7세 첫 수학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7세만 해야 돼요? 요거는 한 만 나이로 계산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또 학년 이게 바뀌었잖아요. 1학년이 이제 7세로 네네네. 그 연령대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6세? 그죠. 한 5세, 6세, 7, 좀 빠른 5세, 6세, 7세, 뭐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교재예요. 왜냐면 접해보지 않은 초 1, 2들은 사실 한번 해봄직한 네, 너무 이게 재미있게. 얇아요. 사실 얇아서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또 신학기 됐으니까 문제집 막 사실 때잖아요. 그때 요거 가볍게 하나 해주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재밌게 접할 수 있어요. 옷이랑 세트인가요? 선생님? 일부러 오늘 제가 또 호랑이 선생님 이미지 좀 탈피해보고자 우리 친구들 귀여운 미키마우스 색깔도 맞춰가지고 입고 나왔어요. 책을 입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 7세 첫 수학이면 꼭 7살만 해야 되나 그건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건 근데 아니고, 이게 사실은 요걸 쉽게 생각하려면 너무나 쉽게 그냥 아이들이 따라 쓸 수 있게 글씨 연습도 할 수 있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내가 활용을 해보고 싶다 하면 이거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쵸. 자 100원은 10원이 10개 인수가 100원이야.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처음에 인지시켜 주실 때는 이거를 막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12, 10인수가 100이야. 이거는 곱하기 개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10원짜리 10개와 100원짜리 1개가 같은 거야. 그냥 아이가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네. 인식을 시켜주시면 쉽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우리 아이는 수학적으로 좀 역량이 뛰어나고 머리가 빨라요 네. 하면 그런 개념도 한 번씩은 알려주실 수 있죠. 그러면 12, 10인수가 100이야. 만약에 이런 화폐나 이런 개념이 교육과정에서는 없죠. 이거를 실제로 초등 교육과정에서 큰 수 배울 때도 돈이 되게 소재로 많이 쓰이고요. 그 4학년 때 뭐 조단위 배울 그렇죠. 때죠. 만, 억, 조 나올 때 큰 수의 그런 그 소재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러니까 얘를 어렵게 접근하자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어렵고. 활용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12, 10인수, 우리 100의 개념을 배울 때도 네. 세 자릿수를 처음 배울 때 100의 개념을 배울 때도 100이 10이 10인수야. 이걸 배우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100이 10인수가 1000이야. 네. 네 자릿수를 처음 도입할 때 이제 그런 개념도 사실은 여기에 다 담고 있지만 처음에 접할 때는 좀 이렇게 우리가 쉽게 그냥 직관적으로 느낌을 좀 갖고 연습을 하다가 우리 아이가 수학에 관심을 보이고 네. 이 정도 개념은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하겠다 하면 이제 그때 한 번씩 원지를 시켜주시면 이제 이러다가 이제 초등과정 넘어갔을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제가 항상 문제집 여러분 푸실 때 한 번 풀고 버리는 거 하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조금 갖고 계셨을 때 좀 소장 가치가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요것도 사실 어렸을 때 한 번 보고 네. 갖고 계셨을
계셨다가 맞아요. 나중에 맞아요. 초등 가서 우리 10의 개념 단위 이렇게 배울 때 그때 또 이거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배웠었잖아를 상기시켜 주시면 되게 네.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소장 가치가 좀 있는 것 있어요. 같아요. 활용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지니쌤이랑 미리 얘기가 된 건 아닌데 선생님이랑 지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좀 욕심이 생겼어요. 여기 초대 욕심 그만. 아니 지금 보고 계신 네, 분들한테 제가 네. 뭐 하나 좀 드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네네. 이게 아이들이 이게 미취학 아이들은 사실 손 많이 움직여야 맞아요. 되거든요. 네네네네. 그리고 글씨 쓰려면 문필력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 가위질도 사실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 돈들 우리 활용할 수 있도록 교구 집회 PDF로 만들어 오는 자료가 있어요. 그거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네. 그 자료 보내드리면 이제 그거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가위로 동전 다 네네네. 집회 만들어 보시고 오. 그거 가지고 같이 교재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갑자기 네네네. 지금 내가 상이 안 돼 있는데 네네. 괜찮아요? 너무 좋죠. 저희는. 아니, 왜냐면 제가 뭐 이거 PDF를 사실 뒤에 만들었는데 네. 제가 어떤 댓글을 봤냐면요. 아이에게 돈으로 좀 해주고 싶은데 이제 유아 어머니들을 네. 좀 걱정이 많으셔서 실제로 돈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쵸. 입에 이렇게 이제 넣기도 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만진 거니까 실제로 아이에게 돈을 가지고 이거를 뭔가 하기엔 좀 찝찝해요라고 이제 네네. 댓글을 본 게 있어서 그러면은 잘 됐다.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가위질도 좀 시켜보고 집에서 미조 집회. 아니 너무 갑자기 귀엽게 만들었어.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 어머님들 그거 무한으로 프린트 하셔가지고 용돈 주고 이것도 괜찮겠다. 가짜로? 사기인데? 아니 집에서 사용하는 집에서? 거죠. 아, 집에서 집에서? 사용하는 페이인 거죠. 우리 집 페이 그렇게 해서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자료는 제가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댓글 여러분 아시죠? 열심히 성의 있게 달아주시면 네. 진주쌤이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정말 너무 좀 의미 있는 책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데서는 없다고 제가 네, 들었거든요. 아마 이렇게 좀 시장이 없는 시장을 제가 좀 열어놓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출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없는 책들이 어떤 교재인지 알아요. 근데 그게 사실 잘 팔리나 시장이 크진 않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책 선생님도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그렇게 계속 꾸준히 만들 생각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많이 좀 구매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진주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자주 나와주세요. 요즘에 왜 불러주세요. 자주 안 오시나요? 요새 좀 바빴어요, 책 쓰느라. 여러분들 그리고 진주쌤한테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은요 제가 좀 취합했다가 한 번 또 모셔가지고 한꺼번에 또 질문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